2004년의 눈부신 봄이었습니다. 22살의 저는 부산 장애인 종합복지관 전산교육장에서 웹마스터라는 꿈을 향해 매일같이 코딩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. 어느덧 이곳에 다닌 지도 1년, 낯설기만 했던 복지관은 이제 저에게 제2의 집이자 사회로 나가기 전 가장 안락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. 지난 1년 동안 저는 복지관의 많은 선생님과 정이 깊게 들었습니다. 매일 아침 저를 밝게 맞아주시던 분들, 제 서툰 코딩 실력에도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시던 분들, 그 중에서도 특히 수진쌤은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며 제 속마음을 스스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든든한 누나 같은 존재였습니다. 불편한 달이었지만 이곳에서의 1년은 저에게 나도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화면 가득 메운 복잡한 소스 코드들 사이에서 저는 제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리는 휴대폰 진동이 제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. 수업이 한창이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. 책상 모서리에 놓아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몸을 떨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. 액정에 뜬 이름은 서희 누나. 수년간 제 가슴을 앓았게 했던 짝사랑의 주인공이었습니다.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. 누나가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건 건 제 인생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.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. 혹시 내 생각이 난 걸까? 갑자기 내가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걸까? 저는 수업 중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며 복도로 도둑처럼 뛰쳐나갔습니다.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전화를 받기 직전 저는 0.1초라는 짧은 찰나에 저는 누나와 다시 시작하는 로맨스 영화를 머릿속으로 찍고 있었습니다. 김칫국부터 마시는 줄도 모르고 그 진동은 저에게 구원 같은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. 여보세요? 누나, 웬일이야? 제 목소리는 숨길 수 없을 만큼 파르르 떨려 있었습니다. 하지만 수학이 넘어 들려온 누나의 목소리는 제가 상상했던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. 너무나 다급하고 비명에 가까울 만큼 날이 서 있었습니다. 야, 승훈아, 너 혹시 인감도장 있니? 인감도장?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. 도장이 왜 필요할까? 혹시 누나가 나랑 같이 구청이라도 가자는 걸까? 나랑 혼인신고라도 하려고 도장을 찾는 걸까? 어리석게도 저는 누나와 손을 맞잡고 서류를 작성하는 핑크빛 상상을 하며 기대를 부풀렸습니다. 하지만 제 헛된 기대는 이어지는 누나의 단 한마디에 유리창 깨지듯 산산조각 났습니다. 난 지금 너무 급해서 그래. 너 나 좋아했잖아. 한 번만 도와주라. 보증 좀 서줘. 보증. 혼인신고 서류가 아니라 차가운 빚 보증 서류였습니다. 그 두 글자가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제 눈앞에는 1990년대 우리 집 안방의 풍경이 필름처럼 겹쳐 보였습니다. 사업 실패로 가구와 가전제품마다 덕지덕지 붙어있던 저주스러운 빨간 딱지. 그 딱지 앞에서 홀로 무너져 울음을 삼키던 어머니의 뒷모습. 그 지독했던 가난의 공포가 사이렌처럼 제 머릿속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. 안 돼. 이거 해주면 우리 가족 다 죽어. 절대 안 돼. 머릿속은 거절하라고 소리쳤지만 전화기 넘어 당장 죽겠다는 소리를 하는 누나에게 매몰차게 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. 누나, 나 지금 수업 중이라 일단 알았어. 조금만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할게. 생각해본다는 제 말은 사실상 거절의 의사였습니다. 하지만 누나는 그것을 희망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. 누나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겁이 나서 받지 않자 잠시 후에 나의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. 야,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? 너 피하는 거야? 승우야, 제발. 누나, 제발.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? 정의가 내 카드랑 명의 싹 다 들고 날랐단 말이야. 지금 해결 안 되면 나 정말 죽어. 너밖에 없단 말이야. 정의.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은 기분이었습니다.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누나에게 그렇게나 조심하라고, 질 안 좋아 보이니까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그 여자였습니다. 누나,
그 여자 조심해. 엮이면 큰일 날 사람이야. 그때 누나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. 야, 조그만 게 뭘 안다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? 너나 잘해. 누나가 털어놓은 정의의 배신은 치밀했습니다. 평소 절친한 사이임을 이용해 급하게 쓸 데가 있다고 누나의 신용카드를 빌려간 정의는 그 카드로 단순히 물건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. 현금 서비스는 기본이었고 누나의 인감과 명의를 이용해 사채와 제2금융권을 돌며 누나 몰래 대출을 끌었었습니다. 휴대폰 명의까지 도용해서 소액 결제를 한도 끝까지 긁어버린 뒤 대출금이 통장에 꽂히자마자 번호를 바꾸고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. 그렇게 제 걱정을 무시했던 누나가 이제는 그 파렴치한 배신의 대가를 저에게 대신 치러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. 수화기 넘어 들리는 처량한 울음소리가 제 이성을 흐려놓았습니다.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장 신뢰하던 수진쌤을 찾아갔습니다. 지난 1년 동안 제 성장을 지켜본 선생님께 이 기막힌 상황을 털어놓았죠. 다른 선생님들도 하나둘 제 곁으로 모여드셨죠.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나가 정의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 사기를 당한 상황, 그리고 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울며 매달리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.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선생님들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물들어 있었습니다. 특히 저를 동생처럼 아껴던 수진쌤은 제 어깨를 꽉 잡으며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. 승우야, 너 미쳤니? 절대 안 돼. 보증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래? 정의가 저지른 짓을 왜 네가 책임지려 해? 보증 한번 잘못 써면 네 인생뿐만 아니라 네 어머니 인생까지 다 망가지는 거야. 다른 선생님들도 한마디씩 거두셨습니다. 승우야, 그건 사랑이 아니야. 널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탁 절대 안 해. 정신 차려. 그 여자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네 인생을 거니? 선생님들의 불호령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도 가슴 한구석엔 서글픈 의문이 칼처럼 찔러왔습니다. 누나에겐 가족도 있고 훨씬 잘난 친구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연락 한 통 없던 나였을까? 수진쌤은 제 흔들리는 눈빛을 읽으셨는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. 승우야, 그 여자는 지금 널 이용하려는 거야. 너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네가 가장 만만해서 그러는 거라고. 수진쌤의 말이 맞았습니다. 저는 누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마지막으로 털어먹을 수 있는 가장 만만한 호구였습니다. 그 사실이 보증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. 수진쌤과 선생님들의 그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천치 바보였습니다. 빨간 딱지의 공포 때문에 보증은 죽어도 못 서겠지만 정의에게 사기당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누나를 모른 척하기엔 제 미련한 짝사랑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. 누나, 보증은 절대 안 돼. 대신 내가 돈을 어떻게든 구해볼게. 전화를 끊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짓을 시작했습니다. 통장에 있던 알바비 10원 한 장 아껴 모은 비상금을 다 털어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. 저는 결국 평생 하지 않던 짓을 했습니다.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겁니다. 평생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 다리가 불편해도 도움받기보다 스스로 일어서려 노력하며 지켜온 자존심이었습니다. 친구들에게 핀잔을 듣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렇게 제 살을 깎고 뼈를 깎아서 모은 돈 500만 원. 22살 빈털털이었던 저에게는 제 전 재산이자 제 목숨값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. 그 주 토요일 부산진역 광장. 약속 장소에 나타난 누나는 제가 알던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. 화장기 하나 없는 부석한 얼굴로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며 서 있었죠. 저는 누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. 말없이 품속에서 500만 원이 든 두툼한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. 누나, 보증은 안 돼. 우리 집 망하는 꼴을 내 눈으로 봐서 그건 죽어도 못해. 대신 이거 받아.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. 봉투를 받아든 누나를 보자 안쓰러움과 함께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. 내가 정희 누나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지. 조심하라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몇 번을 말했어.
정의가 사고 칠 줄 몰랐어.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? 제 고함에 누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훌쩍거리기만 했습니다. 그 가냘픈 눈물을 보니 화를 내던 제 마음이 또 눈 녹듯 허물어졌습니다. 돈봉투를 가방 깊숙이 챙겨 넣은 누나가 돌아가려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. 전 재산을 털린 건 난데 내 인생을 걸고 모은 돈을 가져가는 저 여자가 왜 아직도 내 눈엔 더 걱정스럽게 보이는 걸까요? 다신 연락하지 마. 그 모진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끝내 뱉지 못했습니다. 대신 저는 누나에게 다가가 떨리는 누나의 손을 조용히 맞잡았습니다. 가자.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줄게.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부산진역 앞을 걸었습니다. 제 손 안에 들어온 누나의 손은 시체처럼 차가웠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.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꽉 움켜쥐고 걷는 제가 세상 천지 바보 천치 같아 실소가 나왔습니다. 이 손을 놓으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짧은 거리를 걷는 내내 누나의 온기를 기억하려 했었습니다. 버스가 떠나고 저는 텅 빈 주머니를 움켜쥔 채 정류장에 홀로 남았습니다.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누나는 태봉이나 다른 잘나가는 친구들에겐 연락조차 하지 않았더군요. 계산 빠르고 냉정한 친구들에겐 이런 부탁이 통하질 않을 걸 누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. 결국 오직 저였습니다. 내가 제일 만만한 호구여서였을까? 아니면 세상 모두가 무너진 자신을 비웃어도 승우만은 비웃지 않고 내 손을 잡아줄 거라고 믿었던 걸까? 수진쌤과 복지관 선생님들의 간절한 만류를 뒤로하고 나만 찾았다는 그 기막힌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손잡아 배웅해줬던 2004년의 시린 봄. 저의 길고 길던 짝사랑은 그렇게 호구와 믿음이라는 잔인한 경계선 위에서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. 사랑도 떠나고 제 수중엔 영원과 친구들에게 갚아야 할 빚만 남았습니다.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. 저는 살아남기 위해 지옥 같은 취업 전태터로 뛰어들었습니다. 세상의 거절 끝에 마주한 마지막 면접관의 한마디. 실력은 좋은데 우리 회사엔 그게 없어서 안 되겠네요. 저를 무너뜨린 그 잔인한 현실의 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승훈의 인연수첩 제15화 벼랑 끝의 취업전쟁 편에서 뵙겠습니다.